네, 다음은 이제 출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결 상황과 관련된 부분에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규칙이라든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에서 정비해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먼저 규정부터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 일수는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되는 일수를 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 수업 일수의 3분의 2 미만일 경우에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결석이 좀 중요한데요. 결석이라는 것은 뭐 기타 결석이라든지 질병 결석이라든지 미인정 결석, 즉 그 무단이라는 용어로 이전에는 사용을 했는데 다양한 형태의 결석이 있고요. 그거에 관련하여 처리 방법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석이라는 것은 출석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재지변 그리고 올해와 같이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 그 다음에 공적 의무라든지 공공력 행사 등으로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 초등에서는 뭐 교환학습이라든지 교회 체험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서 시도교육청이라든지 국가를 대표한 대회에 참가했을 때 요것 또한 출석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1항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학교 내 봉사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봉사, 그 다음에 특별교육 이수 기간 동안은 이렇게 출석을 안 했더라도 인정 출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조사가 발생을 해서 학생이 학교로 오지 않았을 때 다음과 같은 항목별대로 우리가 인정 결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경조사가 발생을 했을 때 증빙 서류를 받아야 되느냐? 예,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질병 결석이 있는데요. 요거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질병으로 결석을 해서 부모님들이 어떤 내용들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 아이가 결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실 부분이 뭐냐면 질병 결석은 결석이다. 하지만 증빙 서류가 있기 때문에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질병 결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그 3일 이상 결석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이런 것들을 결석계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고요. 상습적이지 않은 그러한 내용의 질병 결석은 뭐 부모의 의견서라든지 처방전, 담임교사의 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 학교 및 원격 수업 등으로 정보 매체를 이용을 했다. 그래서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했을 경우에도 질병 결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최초 이 아이가 뭐 미세먼지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인하여 아플 수가 있다라는 관련성, 요 소견을 받으셔서 이 치료 의견과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를 함께 첨부를 하시게 되면 최초 한 번 내시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는 증빙 서류 없이 질병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병 결석으로 결석을 처리할 때의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아이들의 그 출결 사항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미인정 결석이 있는데요. 요거는 사유가 없이 그냥 학교에 나오지 않은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미인정 결석은 반드시 사유를 입력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타 결석.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태에서 기타 결석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기타 결석은 어찌됐든 학교장이 사전에 인정을 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타 결석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과 관련된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요. 나중에는 생활기록부 출결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요 해당 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이 반드시 입력이 돼야 된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결석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처리하실 때는 조금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질병 결석이라든지 기타 결석, 미인정 결석들은 사유를 입력을 나중에 생활기록부에 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질병 결석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조금 안 좋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 내용과 관련된 것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에 좀 표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 결석이 있고 장기 결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단기 결석 같은 경우에도 생활기록부에서 특기사항을 하루 정도 이렇게 결석한 것은 특기사항에 꼭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장기 결석 같은 경우에 며칠을 장기 결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9일을 장기 결석으로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9일 이상 장기 결석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특기사항란에 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어찌됐든 그 학교 생활기록부의 여러 가지 기재 항목과 관련된 부분은 학교에서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학교 생활기록부 지침에 따라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해당 내용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